안녕하세요. 마리아의 원장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 그리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마인드맵은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을 정리하기 참 좋아요. 생각을 풀어놓는 데도 좋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거나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흔히는 이렇게 넘버링을 해가면서 줄글로 정리를 많이 하죠. 이것의 장점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숲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디테일한 내용만 들여다보다가 전체적인 흐름, 이것이 큰 파트 내에서 어디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볼 수를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숲을 보기 위해서도 마인드맵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어떤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는 용도로, 그리고 틈틈이 내가 공부하는 것을 복습하는 용도로 마인드맵을 왕왕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리실 때 준비물은요, 가로로 긴 종이입니다. 제가 지금 이 타블렛 갖다가 글씨를 쓰느라 글씨가 안 예쁜데 조금 이해해 주세요. 종이를 보통 우리가 세로로 길게 놓고 많이 쓰죠. 근데 그보다는 쫙쫙 퍼지는 용도로, 생각이 쫙쫙 펼쳐나간다는 느낌으로 가로로 길게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또 줄이 없이 빈 종이, A4 같은 게 최고 좋습니다. 혹은 뭐 B4? 그렇게도 괜찮아요. 가로로 긴 백지가 최고로 좋습니다. 모는 종이도 조금 괜찮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림 도형 같은 거 그릴 때 좋기 때문에 모는 종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백지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펜, 색깔 펜도 있으면 좋겠고요. 형광펜도 있으면 좋겠어요. 색깔이 최소 3가지는 갖고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를 갖고서는 마인드맵을 그려나갑니다.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방금 마인드맵 그렸기 때문에 조금 감을 잡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중앙에다가 큰 제목을 씁니다. 큰 제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씨 큼직큼직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꾸미셔도 좋아요. 예쁘게. 너무 멋진 거라 이렇게 막 꾸미셔도 좋아요. 색깔도 여러 개 쓰셨으면 좋겠어요. 3가지 색깔 이상 사용해서. 마인드맵을 창시하신 토니 부장 선생님께서는 이 가운데 제목 부분은 최소 3가지 색깔 이상 활용해가지고 알록달록하고 화려하고 눈에 도드라지게 꾸며라 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크니까 이렇게 막 색깔도 칠해가면서 예쁘게 꾸미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면 형광펜으로 여기다 덧 쓰는 거 정도도 괜찮아요. 덧 쓰는 거요. 내가 펜으로 쓴 거에다가 한 번 더 써가지고 예쁘게 도드라지게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건 거죠. 큰 제목을 쓴 다음에는 그 다음 중요한 내용으로 굵은 가지로 내용을 뻗어나갑니다. 제가 아까 마인드맵 장점과 준비물 설명할 때 굵은 가지로 제일 먼저 나갔던 거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나가는 이 가지가 단계별로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가운데로 갈수록 크고 굵고 옆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가늘고 작게, 여기는 작게, 여기는 크게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시면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가는 가지는 이렇게 굵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굵게, 문어다리처럼 굵게 그리시는 겁니다. 가지를 그리실 때는 가급적이면 곡선으로 많이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가지쳐 나갈 수 있게 이 곡선으로 그리시는 게 직선으로 띡띡 그리시거나 동그라미로 막는 것보다 생각을 좀 더 흐름처럼, 파도처럼 이어나가게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그린다고 내리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맵은 첫 번째는 굵은 걸로, 그리고 이렇게 곡선으로 콩콩콩콩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이 곡선 위에다가 글씨를 얹듯이
쓰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막아놓고 쓰는 것보다는 그릇처럼, 생각의 그릇처럼 이 위에다가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단원 제목을 정리를 한다. 그럼 대단원 써놓고 굵은 가지를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단원, 그 다음에 소단원 이렇게 나가주는 훌륭한 마인드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맵의 핵심이고요. 이제 예술적인 마인드맵들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오면 제가 책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아름다운 마인드맵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이 큰 방법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막 그림도 많이 그리고 세세하게도 많이 하는 건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가지를 나눠놓긴 했지만 사실은 이 두 개하고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묶여서 연결되는 건 거야. 그러면은 가지들끼리 이렇게 묶어놓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묶어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인드맵은 생각을 뻗어나가면서 이어주기도 하고 정리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서 묶어놓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실제로 역사 교과서를 갖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 교과서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대단원 제목들 보이시죠? 이런 게 굵은 가지로 들어가는 건 거죠. 그리고 여기 중단원 제목들 보이시죠? 이런 게 그 다음번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이런 소단원 제목들 보이시죠? 이런 소단원 제목들이 그 다음번 가지로 쏙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목차 마인드맵을 가장 많이 제가 활용을 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책 같은 거 숲을 보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많이 활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공부를 하기 전에 목차로 마인드맵을 한번 그리고 들어가면 나중에 그걸 봐가면서 아하 내가 여기까지 공부했구나. 여기는 조금 어렵네. 이런 큰 숲을 보기가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 한번 마인드맵 그려보도록 할게요. 역, 사, 상 교과서명으로 적어봤어요. 제일 먼저 굵은 가지로 대단원 넣는 거죠.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따로 써볼까요? 고조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굵은 가지가 이렇게 선생님 지금 대단원을 두 개로 쪼갠 거 보이시죠? 이렇게 쓰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지금 이게 글씨를 크게 못 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 쓰셔도 되고 저처럼 나누셔도 괜찮아요. 그럼 중단원이 뭐 있었냐면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의 문화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문명의 형성과 국가의 성장 이런 게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글씨를 작게 못 써서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촘촘하게 쓰시면 됩니다. 또 고조선 같은 경우는 고조선의 성장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나라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소단원 제목들을 쭉 이어나가는 건 거죠. 또 삼국의 성립 대단원 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성장과 백제의 성장, 신라의 성장 이렇게 있었다는 건 거죠. 이거를 글씨 작게 써가면서 목차 마인드맵 한번 싹 그려놓고 그 다음에 공부를 들어가는 것과 그냥 무조건 선생님 나가는 대로 문명 형성 공부하고 역사 공부하고 인류 출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게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또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 이해하셨죠? 또 마인드맵은 어떻게도 많이 하냐면은 공부를 내가 중단원을 다 했어요. 중단원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거를 복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부분을 또 따로 마인드맵을 그려가지고 복습을 하는 건 거죠. 우리 책에 막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책을 읽으실 때 1. 연필로 언뜻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줄로 자대가면서 반듯반듯하게 선을 그어가면서 읽으세요. 중요해 보이는 거 일단 다 체크하세요. 읽으면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학습 목표 보고 판단합니다. 그 각 단원마다 반드시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 학습 목표에 맞는 거가 이 학습 목표에 대한
답을 찾는 거, 예를 들어서 역사의 의미를 안다가 학습 목표라면 역사의 의미가 뭐지? 그 역사의 의미가 뭔지 설명하는 것들이랑 관련 있는 것 같은 건 다 연필로 밑줄을 쳐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읽어봐요. 그때는 펜으로. 좀 색깔 있는 펜도 괜찮아요. 이 중에서 조금 더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 싶은 그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걔네들 위주로 조금 더 밑줄을 치는 거예요. 문구들 위주로. 그러다가 세 번째로 읽을 때는 형광펜을 들고 단어 위주로,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다는 단어 위주로 이렇게 칠해놓는 거예요. 형광펜으로. 한 3-4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처음에는 조금 중요한 것 같은 거 연필로 밑줄 치고, 그 다음은 펜으로 중요한 문구도 밑줄 치고, 그 다음은 형광펜으로 중요한 단어들 위주로 밑줄을 쳐놓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인드맵을 그릴 때 단원명을 가운데 써놓고 이 노란색 형광펜 썼던 거 있죠? 그런 게 굵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굵은 가지에 집어넣는 거죠. 이 노란색으로 형광펜 썼던 단어들을. 그게 핵심이었으니까. 그 다음은 펜으로 쳤던 것이 조금 더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게 그 다음으로 조금 중요했던 거잖아요. 그거가 그 다음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펜으로 쳤던 거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지가 2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연필로 쳤던 세세한 것들은 그 후로 추가로 생각나는 만큼만 써놓는 거죠. 노란색 핵심 단어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니까 굵은 가지. 그 다음에 펜으로 쳤던 조금 덜 중요한 것들은, 그치만 중요한 것들은 그 다음까지. 연필로 쳤던 세세한 내용들은 기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각각의 중단원이 끝날 때마다 마인드맵을 그려서 거기다 붙여놓는 건 거죠. 그리고 대단원이 끝나면 또 그 대단원 내용을 가지고 한꺼번에 싹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여기가 대단원이 되고 여기가 중단원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중단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단원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단원 마인드맵도 그려주는 건 거죠. 선생님, 전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많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괜찮아요. 기억나는 데까지만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기는 책 봐가면서 쓰시는 거예요. 빈 거는 대신에 다른 색깔로, 좀 펜으로.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쓰고 가지 한 2개 빼먹었어. 그런 거는 다른 색깔로 그려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보세요. 목차 마인드맵 한번 그리면서 쫙 내용 한번 훑어봤죠. 그 다음에 중단원 공부하고서 마인드맵 그렸죠. 대단원 보면서도 마인드맵 그렸죠? 여러분 시험 범위 대단원 하나인가요? 아니죠. 대단원 한 2-3개 되죠? 또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뭉쳐가지고 이번 시험 범위 한꺼번에 다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마인드맵 몇 번 그리죠? 최소 4-5번을 그려요. 노트 필기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빨라요. 일단 속도가. 쫙쫙 그려가면서 그냥 핵심 단어나 문구 위주로 공부를 하니까. 마인드맵은 세세하게 내용을 다 쓸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좀 요약된, 축약된 단어들 위주로 쭉쭉 쓰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요점 위주로 흐름을 파악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역사나 뭐 과학에서도 일부 파트 같은 것들은 마인드맵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우리 수학 같은 경우도 공부학습 맨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목차 마인드맵 한번 반드시 그리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내가 이 부분에서 뭐 배웠어 하고서는 짤막하게 마인드맵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면 복습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는 멋진 녀석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쓰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저희 학원의 사실 제일 원칙 중에 하나가 아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써서 그려낼 수 없다면 아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알아요. 사실은 알아요. 하고서 어설프게 말하는 건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마인드맵 활용하셔가지고 자주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 원장이었습니다.